네, 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장세가 암울하죠. 블록바이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고 FTX 파산 이슈 이후에 줄도산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거래대금도 사실상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도 보이지 않고 거의 씨가 말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장에서 가장 핵심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거고요. 현재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슈를 챙겨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리플에 관한 이슈를 못 다뤄드렸는데 리플만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리플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상승이 나올 때가 됐다라고 봤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 이번 하락장 안에서 FTT 이슈로 인해서 FTX가 무너졌고 루나도 얘네 때문에 좀 충격이 있었고 작업을 했었고 셀시우스 문제, 특히나 스트 이더로 인해서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좀 충격을 줬던 이슈였는데 그 뒷배에는 FTX 이슈가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렇다면은 그 훨씬 전에 루나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스트 이더, 셀시우스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 XRP는 SEC로부터 고소를 맞았죠. 그리고 뉴스 중에서는 이것도 그 뒷배에 SBF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도 일부 존재했었고요. 그 측면에서는 이번 FTX가 파산을 하면서 어쩌면 상황이 잘 풀려서 다시 리플에 대한 차트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에 대한 현 주소가 어떻냐? 사실 주로 리플에 대해서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은 진짜 핵심이 나왔다. 흰머니 공개되면은 리플은 승소할 것이다. 이런 추측성으로만 이슈를 내뱉는데 사실 흰먼 문서는 공개가 됐죠. 우리 같은 대중인들은 못 봐도 문서가 SEC로부터 XRP 측으로 리플 쪽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무런 장애 반응이 없었죠. 그리고 별 내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승소나 아니면은 이 법정 자료의 재료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겠지만 12월 2일 당장 며칠 뒤에는 양측의 자료 제출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애초에 약식 판결에 대한 그런 자료였으니까 자료가 제출이 되고 검토를 하고 약식 기소로서 판결이 되느냐 이런 프로세스를 가져가겠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도 기간에 대한 예측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이 기간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자면은 늦어도 3월달 안으로는 결과가 나온다. 3월달 정도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거의 1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이 지겨운 리플 이슈도 3월이면은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 이번 이슈들의 핵심이다 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약세장을 걷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리플의 승소는 암호화폐 업계의 전반적인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는 하락장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다면은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더리움 제외하고 거의 그냥 상위권에 있는 리플이 어느 정도 지금의 장세를 회복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400조 정도 되고 이더리움이 200조 정도 되고요. 리플이 26조 정도의 시가총액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효과가 클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시총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승소하고 상승세를 받게 된다면은 그래도 장세는 좀 좋게 나올 것이다.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장세가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리플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렇게 좋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번에 터진 FTX의 정황이나 지금 판결에 따른 기간상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이것을 들면서 이제는 리플 쪽도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리플 홀더분들 화이팅 하시고 어제자에 다뤄드린 위믹스 홀더분들도 상패가 되겠지만은 정말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FTX가 이제 파산을 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된 것은 블록바이가 오늘 파산을 한 점과 또 그 전까지 여러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점이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슈는 제네시스가 증권법을 어겼다. 그래서 리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장의 이슈에 해당합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이 제네시스의 문제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아직 안 터진 이슈들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제네시스부터 해서 DCG도 봐야 되고 뿐만 아니라 블록바이 뒤에 있는 실버게이트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실버게이트에서는 우리는 블록바이랑 연관이 안 되어 있다. 또 다른 피해가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겪었죠. 우리는 파산을 안 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 없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다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지만 DCG 또한 실버게이트 측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기업 또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뭐 DCG는 굳건하니까 안 무너질 것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거는 이슈가 터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 또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심해라라고 말을 드리는 이유도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FTX에 대한 이슈는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는 DCG랑 실버게이트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오늘 오전인가 아니면은 점심쯤에 약 2주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체가 된다는 이슈가 떠돌았어요. 그거는 바이낸스 측에서 자금을 증명한다라는 이슈에 해당하는데, 그거 외에도 좀 약간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73,000개의 이더리움이 바이낸스 측으로 옮겼다. 뭐 지갑 측이나 아니면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측면에서 거래소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매도 물량으로 좀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 아마 제가 어제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난 주말 동안 W이더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회복이 됐는데 앞으로는 좀 면밀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물량을 금액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은 73,000 이더는 약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W이더에 대한 이슈가 저스틴 선도 한번 다뤘었고 실제로 매도 물량도 나왔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 4만 개 이더랑 그리고 두 번째로 한 3만 3천 개 합쳐서 한 7만 3천 개 이더가량이 이동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루콘 체인에 의해서는 이 이더 물량에 대해서 매도 압력을 줄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량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실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하락이 좀 존재했던 것은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격을 보면은 한 5에서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매도 물량을 던진 걸까요? 저는 만약에 7만 개 물량이 시장에 나왔으면은 이보다 더 큰 하락이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래소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고 추후에 차트가 어떻게 그려지던지 간에 만약에 알 수 없는 하락이 나온다면은 이더리움의 차트를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 마지막에는 비트코인 차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만큼은 단기장을 말씀드리기가 싫어요. 단기장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여러분들 매매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 거래대금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도지코인 좋아 보이는데 이번에 테슬라폰이 나오면서 도지코인도 거기에 통용화폐로 쓰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다른 코인은 유맥스가 그냥 상폐가 되니까 잡코인은 이제 볼만한 게 안 된다, 이제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비트코인만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저가가 언제 드러나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딜 다 뒤져봐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가 시그널은 나왔다.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저가 시그널은 나왔다, 또는 저가랑 큰 차이는 안 난다. 하지만 1, 2년 정도 모아간다면은 분명 장기적으로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또한 저 또한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번에 하락 지점을 체크를 해보면은 좀 유일하게 패턴적으로 관찰이 되는 것은 저가를 내릴 때 거래대금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 거래대금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전 하락 있죠. 이전 하락이 이런 식이 됐는데 확대한 겁니다. 확대. 자세히 보면은 지금의 거래대금이 그 무엇보다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때 여기서 더 높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그려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할 때 거래대금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라는 방향성에서 점점 힘이 줄어들겠죠. 힘이 커졌다가 줄어들겠죠. 상승을 보세요. 상승을 할 때 힘이 커졌다가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고 상승이 끝났잖아요. 그죠? 상승이다 하락이다 이거 구분 짓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하락에 대해서 한 번 더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은 거래대금은 낮게 나올 것이고, 이 추세는 답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락이 끝난다는 것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 시장을 보면은 그 누구도 거래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거래대금을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마저도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는 아마 정말 약세 중에 약세다라고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떠나고 지금 버티고 있는 가격이나 아니면 의미 없는 가격들이 그 투심이 무너지면서 진짜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저점을 잡고 다시 매매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거래대금이 안 낮아지고 그냥 계속 버티면 어때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거래대금이 버틴다면은 이 차트 없고 그냥 계속 횡보를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올리고 그냥 쭉 빠지고, 이게 가장 최악이고요. 지금 현재 거래대금이 빠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나 좀 기분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버티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장 좋은 겁니다. 거래대금이 빠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하락장과 횡보장과 약세장을 끝낼 의미가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러한 구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뻔히 뭔지 알아요.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맨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냐. 정말 이제는 관점이 이제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번 하락장에서 7월에는 상승장이다, 10월에는 상승장이다, 11월에는 상승장이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아니죠. 이걸 세세하게 여기서 팔라고 했고 뭐 여기서 사라고 했고 여기서는 상승 먹었고 막 그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몇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 진짜 토할 정도로 힘든 장이 한 번쯤은 나올 거예요. 그 장만 버틴다면은 이번 상승을 먹을 수 있다라고 짧게 정리할게요.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래대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저로서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제 영상이나 아니면은 유튜버들, 코인을 다루는 유튜버들의 조회수를 자세히 보세요. 굳이 거래대금을 안 보더라도 지금 현재 관심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뭐 5일 만에 촬영을 하고 조회수가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만큼 투자자들이 많이 떠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이 몇 개월 동안 뭐 끝났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이제 진짜 명확한 신호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또한 앞으로는 정말 희망 고문 안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거래대금하고 조회수가 답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아마 수목금 중에 촬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 연말에 회계 자료를 정리해야 돼서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날 때 촬영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